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새벽 청소일을 하러 나간 사이에 화재가 발생해서 자매가 변을 당했습니다. 네, 자, 예.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네, 이 부모가 평소 주방 보조 일과 독서실 아르바이트 그리고 청소 아르바이트로 두 아이를 키워왔고 또 최근에는 주민센터에 생활고를 호소했다라는 이야기도 알려졌는데요. 네. 이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말에도 인천 한 빌라에서 집에 혼자 있던 초등학생이 화재로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는 식당에 일을 하러 나간 상태였고 아버지는 신장 투석을 받으러 병원에 간 사이에 이제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나오는 문제가 바로 돌봄의 공백인데요. 생계 때문에 부모가 모두 일을 해야 하고 그 때문에 어린 자녀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에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것이죠. 이런 돌봄 서비스가 없어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아이 돌봄 서비스가 있는데요. 영유아부터 만 12세 이하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자녀를 둔 경우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요금 같은 경우는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가부 관계자 말에 따르면 중위소득 75%인 경우에는 시간당 1,800원으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야간이나 심야 시간대는 추가금이 있는데요. 이게 2020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아동의 안전한 보호 그리고 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24시간 365일 틈새 공백을 그러니까 메꿔주겠다라고 이제 시작한 사업인데 일정한 시간에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정기 서비스라는 것도 있고 더 짧은 돌봄이 필요할 때 4시간 전에만 신청을 하면 이용이 가능한 단기 서비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더 촘촘하게 2023년부터는 긴급 돌봄 서비스가 생기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야근을 하거나 새벽 출근을 해야 할 때 2시간 전에만 신청을 하면 2시간부터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인 거죠. 아니 그러면 새벽 5시에 출근을 만약에 한다고 치면 새벽 3시에만 신청해도 된다는 얘기가 돼요? 네, 그렇습니다. 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 신청을 해라라고 여가부는 공식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 돌봄 서비스라는 온라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원가입을 해두면 배달앱이나 택시앱처럼 온라인으로 자동 매칭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스템인 겁니다. 또 예치금을 넣어두면 이용요금이 이체가 되는 식인데요. 다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자동 매칭이 되려면 돌보미의 공급도 그만큼 충분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죠. 네, 아직까지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좀 보완해야 될 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신청한다고 무조건 돌보미가 배정되는 것도 아니군요, 그러면은. 네, 그 부분은 좀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근데 돌보미는 주로 누구예요? 여가부에 고용된 사람들입니까? 직접 고용은 아니고요. 그 지자체에서 지정한 돌보미 전문 교육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 채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가정이랑 돌보미가 장기적으로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게 장점이기도 한데요. 다만 여가부는 이렇게 돌보미 공급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까 처우를 좀 개선해서 유입부터 늘리겠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이게 시작한 지 꽤 오래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수요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통계가 없다라는 점이었습니다. 무슨 통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돌보미 신청을 했는데 30분 내 매칭이 안 된다면 자동 취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뭐 저희 집으로 올 수 있는 돌보미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제가 신청했다라는 기록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아, 그러면 돌보미가 필요한 어떤 수요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을 못한다는 얘기가 되네요? 네, 그 통계가 이제 부재한 상태였고요. 사실 등하원 시간대는 물론이고 점심, 저녁, 뭐 심야, 주말 언제든 긴급하게 이제 필요한 순간들이 있는 건데 또 내가 출퇴근을 갑자기 해야 될 때 그럴 때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정에서 아무리 필사적으로 신청을 해도 매번 만약에 취소가 된다면 그들의 요구는 기록조차 남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아니 이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야 정책을 세우고 돌봄이 또 그러니까 그러면 그 수를 어느 정도 확대할 건 이 계획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24시간 365일을 메꾸겠다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그만큼 촘촘하게 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그 윤곽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떤 그 절실함을 충족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돌보미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문제로 이건 연결이 되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러면 근데 지속적으로 매일 새벽에 돌봄이 필요하다 이러면 장기 서비스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명분상으로 그렇습니다. 예. 사실 근데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요. 이게 뭐 지속적인 돌봄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시간대에 따라서 돌봄의 매칭이 불안정한 상태이기도 하고 불투명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공급이 적은 시간대에 돌봄이 매칭이 꾸준히 이어지려면 수요 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거죠. 게다가 낮은 가격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매일 내가 새벽이나 야간에 이용을 한다고 한다라면 만만치 않은 금액이 되니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부모 모두 새벽에 일을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목돈을 내고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박소라님이 신청해도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긴급 돌봄 신청해도 일할 사람이 없어서 서비스 이용을 못했어요라고 이렇게 체험담을 좀 이제 보내주셨는데 네. 이제 그게 이제 조금 전에 유승민 작가가 얘기했던 수요 파악이 안 되다 보니까 공급 계획도 제대로 지금 안 뭐 되고 원활하게 있는 거죠. 돌아가고 있는지 좀 이게 좀 의문이다. 이 지적하고 바로 맞닿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새벽이라면 돌봄이가 그렇게 많을까? 사실 여기도 한번 이제 그 물음표를 찍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공급을 하려면 일단 수요 파악부터 그러니까요.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좀 점검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네.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